전민준, 너라면 벤츠 E클래스냐 아우디 A6냐? 저는 둘 다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민준의 패스트 전민준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아우디 A6 45 가솔린 모델은 TFSI 프리미어 카트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차와 비교할 모델은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E300 아방가르드. 이 두 차의 그런 이제 승차감의 차이, 그리고 내외관에서의 이제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아우디 A6를 제가 시승을 하는 건 이번이 이제 7번째입니다. 이 인테리어를 제가 맨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좀 무서웠어요. 물론 예쁘고 멋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화려한 계기판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들을 딱 보니까, 야, 내가 이 차를 어떻게 언제 공부를 하지? 이런 위압감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7번 정도 이 차를 이제 몰다 보니까 뭐 그런 인테리어의 이제 그런 거부감은 정말 많이 사라졌고, 이제는 이 인테리어가 오히려 멋있고 즐겁고 또 누르는 재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인테리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 듀얼 스크린 터치 화면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햅틱으로 되어 있어서 누를 수 있는 그 감촉까지 가미한 점이 뭐 아우디 인테리어에서 좀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이제 하나라고 뭐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일반적인 스크린 터치 같은 경우는 딱 지나가기만 해도 눌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화면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 햅틱 기능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보는 방식은 디스플레이 스크린 터치랑 동일하지만 눌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쳐 지나가도 그 항목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가지고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이 햅틱 기능의 장점이라고 저는 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능적인 장점도 있지만 햅틱 기능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 그런 과거의 아날로그틱한 감성을 살렸다는 점도 이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A6라고 하면 그런 감성적인 측면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데요. 이제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학원에서 나와서 이제 친구와 집으로 갈 때, 친구네 아버지가 그 친구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타고 계셨던 차가 바로 아우디 이제 A6였어요. 그때 어둑어둑한 밤에서 그 조명을 쫙 하면서 오셔가지고 친구를 태우고 돌아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고, 그 차가 어찌나 조용했던 게 외부에서부터 느껴졌는데요. 역시나 다시 만난 아우디 A6, 진짜 7번째 시승을 다시 하고 있지만, 이 차가 중저속 50km 이하에서의 그런 부드러운 가솔린 감성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야, 내가 과거에 그 알고 있었던 아우디 A6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걸 저한테 정말 다시 한번 이제 말을 해주는 것 같은 이제 기분이 들곤 하는데요. 감성을 느끼면서 이렇게 막힌 시내를 통과하는 이 기분은 그 아우디 A6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메리트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우디의 또 다른 또 강점이 있죠. 바로 콰트로, 사륜구동 시스템인 이제 그 콰트로, 특히 이제 코너링 구간에서 그 콰트로는 굉장한 장점을 발휘를 하는데요. 와인딩을 가지 않는 이상 이 콰트로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코너링, 지금처럼 램프에서 코너링을 진입할 때입니다. 이제 약간 정말 이제 이 하체 세팅에 조금 더 신경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약한 정말 코너링에서도 이 콰트로 시스템의 그런 느낌을 알 수 있어요. 밑바닥에 차체 네 바퀴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아가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고, 그러한 이제 쿼트로의 안정감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차선을 변경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나간다는 것을 나갈 때 그런 이제 영향력을 좀 발휘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또 이제 가속을 또 해볼게요. 지금은 60에서 약 80km로 가속을 해서 달릴 텐데요. 60에서 80km로 이제 이동을 할 때는 기어 변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느낌과 함께 전기 모터가 또 한번 개입하는 그런 느낌을 발끝에서 미세하게 이제 느낄 수 있고요. 70에서 80, 그러니까 100km 이하의 중저속에서의 승차감은 굉장히 좀 하드하지도 않고 약간은 푹신푹신하면서도 정숙한 그런 느낌을 이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속을 할 때 우리가 이 차를 급가속하지 않는 이상 부드럽게 끌어올리면 정말 부드러운 회전 단수 변속과 함께 가속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이 이 차 A6의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약간 퍼포먼스성을 이제 생각을 하면 약간은 여러분들께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6는 그런 아우디의 정체성을 완벽히 반영한 모델이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감성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오케이. 하지만 브랜드가 지향하는 또 하나의 방향성, 그러니까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약간 좀 이제 보강이 좀 이루어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km 이하에서의 그런 가속 성능과 정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만족스럽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100km 넘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퍼포먼스성을 추구할 때는 이 차가 여러분들의 욕구를 완벽히 좀 충족을 좀 못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편의 사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A6를 제가 딱 봤을 때, 우와! 야, 이거 너무 복잡해. 이거 어떻게 더 공부하지?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자꾸 또 이제 보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특히 제가 사용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것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 차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있어서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 완성도 높게 그런 편의 사양을 구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3스포크 휠에는 지금 라디오 공조 기능과 그리고 무선 음성 시스템을 탑재해 있고요. 그 반자율 주행 기능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여느 아우디 폭스바겐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여기 왼쪽 아래에 이제 하단부에 이제 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자가 한 번 더 이렇게 쳐다보거나 여기 쳐다보거나 그러지 않고 딱 운전을 하면서 이 시야에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참 뭐 운전하기에는 정말 편한 조건을 이제 갖춘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부드러워요. 차가 이제 부드럽고 매끄럽게 나가는 게 참 뭐 괜찮네요. 괜찮아요. 헬퍼 같은 경우는 당기면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클락션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 유입을 최대한 이제 잡아준 모습이고요. 비상등 깜빡이는 요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것 또한 햅틱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속도 장치를 누르면, 지금 제가 누르면 여기 이렇게 여기에도 내가 몇 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이고, 또 방향 그 풍향, 그러니까 풍속 강도도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을 포함해서 컵홀더, 이 부분 센터페시아에서 컵홀더까지 이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다 케어할 수 있는 점도 참 운전하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적지인 여의도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아우디 A6의 시즌 코스 같은 경우는 저희 집 분당에서 출발을 해서 여의도까지 약 24km 이제 였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연비는 12.5가 나왔습니다. 이제 가솔린 모델의 중형차체가 이 도심 주행을 하면서 연비가 12.5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꽤나 좀 만족스러운 이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시승할 모델은 요 2300 아방가르드 지금 후진을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그 2300 이제 아방가르드 약 7,600만원짜리 이제 모델을 이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2300 아방가르드는 이제 거의 뭐 깡통차라는 이제
그 얘기를 들릴 정도로 이제 하위 트림에 속했는데, 최근에 이제 정말 이제 깡통차는 이 250 아방가르드로 뺐고 이제 2300 아방가르드, 이제 2300 익스클루시브 이제 두 가지 트림으로 나눠가지고 일부 이제 그 감성적인 차이, 그러니까 그 내부 익스테리어 차이는 이 익스클루시브랑 아방가르드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뭐 분위기나 성능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옵션 차이도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아방가르드 2300 아방가르드는 과거처럼 뭐 깡통으로 부르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이 이제 있어진 게 이제 사실입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A6랑 이 300 아방가르드랑 뭐 전체적인 느낌, 승차감 차이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2020년식 아방가르드인데요. 2019년식과 20년식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20년식에서는 지금처럼 이 계기판과 여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와이드 스크린이 들어가, 콕핏이 들어갔고, 또 이제 계기판도 이제 아날로그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2019년식은 이제 계기판이 아날로그인데 지금 디지털 화면으로 이제 들어갔고요. 또 반자율 주행 시스템, 그러니까 운전 보조 시스템이 들어간 점이 이 19년식과 20년식의 이제 가장 큰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A6랑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느낌을 비교해보면 일단 핸들링부터 좀 차이가 좀 큽니다. 그 A6 같은 경우는 일단 저기 스티어링 휠 자체가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얇고, 또 이제 그 조향이 좀 가벼운 편이어가지고 제가 이 차를 딱 그 차를 탔을 때는 야, 차 가볍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230은 그것보다는 조향 감각이 살짝 무겁고 스티어링 휠도 이제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탔을 때 왜 이렇게 무겁지 했는데, 사실 두 차의 무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조향 감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약간 그 스포티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230 쪽이 좀 더 뭐 몸에 맞을 것 같은데, 뭐 둘 다 이제 다이나믹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르는 차는 아닌 만큼 이 주먹의 느낌 차이에서 분명히 뭐 이제 개인 성향 차이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에서의 차이점은 그 제가 A6를 탔을 때는 이거 보고 이거 어떻게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공부를 하면서 만져야 되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벤츠는 지금 편해요. 시선을 보는 게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보는 이로 하여금 전체적인 이런 소재나 이 디스플레이 화면들이 막 화려하지가 않아 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의 시야가 피곤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느낌 차이는 이 아우디 A6랑 분명히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A6보다 이 클래스가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소재 부분의 이런 차이나,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이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감성을 좀 살리고 있다는 거랑, 그리고 A6는 디스플레이가 듀얼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조 장치를 키는 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것도 햅틱 기능으로 되어 있고 제가 바로바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공조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얘를 딱 타니까 그게 불편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차에 이제 그럼 제가 자주 쓰는 기능들이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 차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주로 자주 쓰는 이제 비상등 깜빡이가 요 오른쪽에 있다는 거, 오른쪽에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2020년 E클래스 230은 그 화면이 터치식이 아니라 여기 그 조그 다이얼로 이제 돌려야 된다는 점도 이제 참고를 뭐 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행 감성과 승차감 그리고 가속 성능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고 말씀을 이제 이 영상을 좀 시작했는데, 이걸 타보니까 사실 제가 20km를 타고 다시 20km를 타고 다시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이 비교가 가속 성능과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비교가 상당히 무의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벤츠 E클래스는 여기 보시는 이 삼각별과 외부에서 나를 쳐다보는 그런 하차감, 그리고 특히 250이 아니라 230이라고 새겨져 있는 뒤에 그 마크 레터링이죠. 그게 이 차의 이제 그 가치와 이 차에 탄 사람의 승차감과 가속 성능을 전부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래도 가속 성능을 보여달라 라고 하시면 제가 조향을 해서 쫙 하는데 솔직히 감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클래스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간단히 마무리하고 다시 A6로 돌아가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적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총 26km, 이제 30분을 달렸을 때 연비는 이제 12.8이 나왔고요. 이제 아까 A6랑 뭐 거의 비슷한 이제 수치가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다시 이제 그 A6에 이제 갈아탔습니다. 사실 그 벤츠 E클래스 아까 한 40km 정도 탔는데, 정말 좋은 차예요. 좋은 차예요. 근데 하지만 뭐 이렇게 딱히 이제 감동은 이제 못 느꼈던, 제가 정말 이제 그 설명이 짧았잖아요. 그 짧은 설명만으로도 그 차의 그 많은 부분을 얘기했다고 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차예요. 네, 좋은 차인데 이제 그렇게 감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다시 이제 A6를 타고 아까 벤츠 E클래스랑 이 A6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또 이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인테리어 부분에서 분명히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벤츠 E클래스가 뭐 고급스럽다, 얘가 좀 덜 고급스럽다, 이제 그런 차이점은 솔직히 잘 못 느끼겠어요. 그 친구 E클래스의 인테리어도 분명히 매력 포인트가 있고, 얘도 이제 매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각각 지향점이 있는데, 그 눈을 편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 벤츠가 좀 앞서 있다. 그 이유를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듀얼 스크린 터치 스크린 화면이 눈에 주는 피로도도 있지만, 이 벤츠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요로 볼 수 있어요. 요로. 근데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 고개를 요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전하다가 살짝 고개를 돌리거나 눈만 돌리면 이게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 몸이 한 번 더 움직이는 거에 따른 그런 피로도가 이제 분명히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가속 능력에서 우위를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좀 그 두 차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굳이 차이점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고 하면 중저속에서인데요. 아우디 브랜드가 이 A6가 중저속에서 그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개입해서 그런지 좀 더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사실이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중저속에서 터보 엔진의 느낌을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이 A6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뭐 거칠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차를 볼 때, 보통 한 차의 가속을 볼 때 자신있게 파고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요. 지금 아우디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터보 이제 엔진을 썼지만, 터보 렉 같은 경우는 E클래스가 분명히 좀 더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런 터보 렉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까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치고 든다고 급가속을 했을 때 굉장히 엔진 부하음이 샥 올라가고 이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 터보렉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 A6 같은 경우는 터보렉이 약간은 있지만 E클래스보다는 덜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비교 시승 같은 경우는 옵션 차이보다는 이 차 두 차의 전체적인 그 느낌과 그런 뭐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뭐 브랜드 파워, 벤츠, 그리고 승차감 비슷비슷하다. 솔직히 뭐 시트 느낌도 그렇고 전체적인 정숙성도 그렇고 두 차가 잘 잡아줬기 때문에 이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낫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가속 성능 중고속, 고속 비슷하다. 하지만 중저속에서는 이 아우디 A6가 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가속에서는 A6. 마지막으로 이런 인테리어는 벤츠가 좀 더 이제 보기 편하고 사용하기 편한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민준, 너라면 벤츠 E클래스냐 아우디 A6냐? 저는 둘 다 안 살 것 같습니다. 다음 비교 시승은 5 시리즈와 이 아우디 A6, 특히 530e, 최근에 BMW에서 밀어주는 530e와 이 차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민준의 카시트 전민준이었습니다. E클래스와 A6 정말 훌륭한 차인데 제 스타일이 아닐 뿐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것으로 리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비교 시승 같은 경우는 옵션 차이보다는 이 차 두 차의 전체적인 그 느낌과 그런 뭐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뭐 브랜드 파워, 벤츠, 네, 그리고 승차감 비슷비슷하다. 솔직히 뭐 시트 느낌도 그렇고 전체적인 정숙성도 그렇고 두 차가 잘 잡아줬기 때문에 이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낫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가속 성능 중고속 고속 비슷하다. 하지만 중저속에서는 이 아우디 A6가 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가속에서는 A6. 마지막으로 이런 인테리어는 벤츠가 좀 더 이제 보기 편하고 사용하기 편한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민준 너라면 벤츠 E클래스냐 아우디 A6냐? 저는 둘 다 안 살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비교 시승은 5 시리즈와 이 아우디 A6, 특히 530e, 최근에 BMW에서 밀어주는 530e와 이 차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민준의 카시트 전민준이었습니다. E클래스와 A6 정말 훌륭한 차인데 제 스타일이 아닐 뿐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것으로 리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